이시보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25문을 풉니다. 자, 25번부터는 세법의 16문제가 나옵니다. 공시법 및 세법에서는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세법 16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적법과 등기법을 많이 맞추셔야 세법을 푸실 때 좀 부담이 덜합니다. 자, 반드시 세법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나하나에 나타났던 기출문제, 조문을 암기하시면서 흐름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법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방세법상 조문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흐름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법 16문제도 모든 세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중개사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세율이 대부분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입니다. 항상 상담을 많이 받을 때는 양도소득세의 중심으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문제 정도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목을 주로 공부하시면 자, 세법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법, 취득세 3문제, 재산세 3문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5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씩은 각각의 하나씩 세목에 따라서 문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그 금액으로 내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신고를 언제까지 하냐면 항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잔금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우리가 대부분 계약서로는 잔금이 구성되어 있죠. 잔금일날 실질적으로 취득했다 해서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는 어떤 취득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취득세에는 가장 수험생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매매로 인한 돈 주고 사야지만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득은 공짜로 구입하는 것도 취득입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 그리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취득세에 일단은 해당이 된다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세는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증여 계약일 때 내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피상속은이 사망했을 때 내가 취득한 것으로 보죠. 상속, 증여도 취득세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돈을 주고 유상으로 계약을 해야지만 취득세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취득은 무조건 내가 내 소유로 취득함으로써 내야 될 세금을 취득세라 그럽니다. 내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내가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게 취득세의 개념이다. 얼마를 낼지는 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죠. 세율이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세율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유상으로 샀을 때가 취득세지만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취득세 조문으로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지방세라는 것을 먼저 딱 원칙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가액이 50만 원은 아주 싸죠. 자, 취득 가액입니다. 취득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가세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거. 자, 대표적인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것을 주의해서 조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취득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냐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지엽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문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합적으로 흐름을 잡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시고 기출문제의 조문을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5가지 조문을 지문을 1번부터 5번까지 나오죠. 오지선다니까 이 5가지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있죠. 자, 5개년치 또는 3개년치. 자, 개정이 됐으면 개정이 된 것을 참조해서 반드시 많이 숙지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김대호 중개사 TV를 계속 반복해서 신청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김대호 중개사 TV를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취득세에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그러죠. 도시정비법에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합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죠.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주로 시험이 안 나옵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이름으로 언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냐가 중요합니다. 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도시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조합 이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것은 자, 조합의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 끝나서 새로운 계획을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자, 분양권을 첨부해서 각자의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다 이전되고 나서 자, 조합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났다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다음 날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는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우에는 언제 조합 이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법상의 조합이 있습니다. 주택법상의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상의 조합이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자,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는 것은 주택법이란 것은 자, 주택이 다 짓고 나서 사용검사일이 있습니다. 사용검사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상에서 조합은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아주 어렵죠. 자, 주택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합은 사용검사 받는 날에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도시정비법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합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은 사용검사 받은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이걸 1번은 반드시 여러 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세 조합이 취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본다? 자,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은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2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은 원래 취득세는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인데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먼저 취득했답니다. 취득하면 취득세 성립 시기가 되죠.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했는데 그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이 적용됐답니다. 세율이 더 높아져가지고 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왔다 이거죠.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을 때 더 돈을 더 내야겠죠. 근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가 아니라 중과세율이 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하면 되겠죠. 우리가 세율이 높아졌다고 연락받으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지 소급해서 1년 전에 취득일 수도 있고 2년 전에 취득일 수도 있는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이론이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틀렸어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겠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돈을 냈으면 이미 취득세 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그 취득세율로 해서 취득세를 냈으면 그건 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중과세율 높아진 세율만 내면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 언제부터 60일 이내냐? 중과세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죠.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틀렸죠. 옛날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죠. 그리고 반드시 가로안을 봐야 됩니다. 가산세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내가 낼 필요 없죠. 야, 이미 자,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는 가산세가
그러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가 아니죠. 자, 중과세를 적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면 내가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산세를 옛날에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필요가 없죠. 가산세는 제외하죠. 가산세는 이 계산한 상식에 공제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옛날에 냈다 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가산세는 내가 옛날에 신고를 늦게 해서 내는 벌칙이기 때문에 자,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제외한다로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틀렸어요. 자, 2번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을 때는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고 자,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하죠. 가산세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가산세는 공제할 금액이 아니죠. 자기가 그 전에 신고를 잘못해서 내는 벌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별도로 하고 가산세는 제외하고 자, 두 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말이 딱 나오고 취득한 후에 이런 말이 나면 취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예전에 냈던 세율을 중과세율 계산해서 예전에 냈던 세액을 공제하는데 이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다. 가산세 포함하면 안 되죠. 가산세는 제외한다. 자, 정답은 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관련된 설명 틀린 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 국가기관이 취득할 때 자, 과세, 원래 국가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애국이 취득할 때는 애국 정부일 때는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자,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애국 정부의 취득은 우리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세금을 매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게는 우리나라도 그 국가를 봐주면 안 되겠죠. 이걸 상호주의라 그럽니다. 원래는 애국 정부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이미 그 나라도 과세를 했답니다.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갔대요. 그럼 우리도 그 나라는 뜯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애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아니, 니도 우리나라 거 세금을 내라 했으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 세금을 내라 해야겠죠. 자, 우리나라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4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는 증여 계약일 날 취득한 것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미등기 자산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미등기 등록하지 않았다 해서 자, 취득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취득세 등록할 때 반드시 취득세 신고 날짜가 위반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이 성립됐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25번 지방세 취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조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